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 분은 교환 카드가 먼저 뜬 걸 보면 좀 원칙을 중시한다거나 이분은 감정보다는 어떤 기준을 먼저 따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이 관계를 내가 가져가도 될지, 그리고 상대가 나랑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분 자체는 명분이 필요하고 감정이 앞서도 뭔가 선을 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분이세요.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고 예의 있는 분인데,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고민이 많고 명확하게 감정보다는 어떤 머릿속 계산이 많아지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컵세븐을 보면 이분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선택지를 여러 개를 두고도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자꾸 이렇게 선택하면 어떨지 저렇게 선택하면 어떨지 생각을 하면서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감정이 생기더라도 바로 행동으로 안 나가고 그 상황을 좀 복잡하게 분석하려는 성향이시거든요. 마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생기더라도 쉽게 확신을 못 갖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게 결국에 행동보다는 좀 물러서게 된다거나 이게 은둔자로 이어지면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관계를 정리한다던가 생각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둔자를 보면 내면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감정 표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누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는 쪽이고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감정을 쉽게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말보다는 조용히 혼자 곱씹는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러시는 분이라 관계가 흘러가기 전에 뭔가 멈춘다거나 다친다거나 그런 흐름이 좀 반복되기 쉬운 분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표현하는 데까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감정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 판단도 계속 머릿속에서만 돌리세요.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겉에서 보면 좀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고민도 되게 많고, 근데 누가 먼저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더라도 뭔가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이 관계가 좀 다른 사람이 좀 제때 다가오지 못하면 좀 끊길 수도 있겠다. 이런 성향의 분이세요. 1번님 성향도 뽑아봤는데 이 상대방 분하고 성향이 살짝 다르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상상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타입인데 우리 1번님은 되게 펜타클이 나와서 현실적이다 이런 면이 먼저 보여지고, 완전 세븐을 보면 좀 방어적이라던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번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물러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무너진다기보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으시거든요. 과거의 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았다거나 관계를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펜타클 시종으로 이어지면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흐름이거든요. 먼저 다가선다기보다 상대방을 천천히 지켜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랫동안 보고 판단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되게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관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걸 좀 선호하실 것 같고,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행동이라던가 분위기 이런 걸 더 믿으실 것 같아요. 조용하고 좀 묵직한 면이 있어서 쉽게 들뜨는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고, 이 펜타클 킹으로 보면 이런 신중함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 기준이나 내 속도만 고수하려는 흐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쉽게 흔들린다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좀 흐름을 내 쪽으로 가져오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더라도 먼저 표현을 하지 않고 상대가 와주길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스스로 뭔가 단단하고 자존감도 높아서 누구에게 굳이 매달리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대신에 뭔가 한 번 마음을 주면 되게 진지하게 오래 가시는 그런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번님은 뭔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보기에는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보다는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보여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1번님은 감정을 쉽게 내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태도인지 먼저 지켜보려고 하고 겉으로는 되게 남들이 봤을 때 강단이 있어 보인다거나 쉽게 안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되게 예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나 감정적인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어떤 방어 기제 이런 게 함께 있어 보여요. 자존감이 있고 내 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표현이 조금 적은 타입일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다가오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성향 자체가 다르시다 보니까 감정이 좀 있더라도 표현 속도가 느리고 먼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 좀 타이밍이 계속 두 분이 엇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감정이 멈춰버렸다던가 그럴 수 있고 상대방 분은 관계에 되게 명분이나 도덕성 이런 걸 따지시는데 1번님은 사실 너무 현실적이고 안정감이라던가 그런 행동을 우선시하는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대하는 관계 기준 자체가 좀 달라서 왜 이렇게 안 맞지? 약간 이런 벽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은 뭔가 생각만 많고 행동은 느린데 1번님은 상대가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분의 어떤 결정적인 게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관계가 흘러가지 못했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 소드 시종이 나온 거 보면 좀 이게 거리를 둔다거나 관찰하는 카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서로 관심은 있었는데 누가 먼저 다가가진 않았을 수 있어요. 말이 오갔는데 진심을 묻는 어떤 대화보다는 눈치를 보는 말들 그리고 가벼운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이 엿보이는데 상대방 분도 1번님도 서로를 좀 지켜보는 그런 태도가 강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펜타클 2로 이어지면 이렇게 서로를 좀 보면서도 결정은 못 내리고 관계 흐름을 계속 저울질하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여기 꼬냥이가 저울질하고 있는데 감정이 깊어지기 전부터 좀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심이 있더라도 이 관계를 시작해도 될지 확신이 없어서 속으로만 여러 생각을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라던가 상황도 고려를 했고 단순하게 어떤 감정만으로 움직이진 않으셨겠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해도 될지 그리고 이 관계가 맞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망설임이 계속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행맨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망설임이 뭔가 행동을 늦췄고 결국 관계가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멈춘 듯이 좀 정체된 상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두 분이 감정이 생겼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을 서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유보된 상태로 흐르다가 흐름이 좀 멈춘 느낌이 있고 뭔가 시작되긴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났다. 이런 흐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좀 조심스럽지만 썸에서 흐름이 멈춘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감정의 진전이 없이 끝난 만남이 되게 많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애를 했다고 해도 두 분 사이에 초반에는 확신이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와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저울질하고 현실 상황이랑 그런 관계 부분이랑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았다. 이런 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관계가 초반부터 서로 눈치를 보는데 먼저 표현을 한다거나 확신을 주는 쪽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방도 1번님도 다가가고 싶단 마음은 있지만 되게 판단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결국에 표현은 안 하고 판단만 하다가 흐름이 정지된 관계. 썸처럼 시작은 했는데 깊어지기 전에 흐름이 끊겼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여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은 들어오고 있어요. 두 분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서 관계가 한번 흐르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계기 때문에 크게 방향이 전환됐다던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벌어졌고 그게 두 분 사이의 거리라던가 감정을 조금 바꿔놨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원래 흐름이 괜찮았다고 해도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 때문에 감정이 확 식었다던가 연결이 끊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이후에 어떤 감정 표현이 확 줄어들고 두 분이 말수가 적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감정을 숨긴다거나 속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이 여사제 카드라는 게 감정을 뭔가 억제하고 비밀이 있고 거리감을 느끼고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있었지만 말을 안 했고 누군가는 뭔가 상처를 받았는데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정리되는 때에도 뭔가 솔직하게 대화가 오간 느낌은 아니거든요. 겉으로 좀 조용했는데 속이 되게 복잡했을 수 있고 그동안 뭐 말 안 했던 감정들이 그대로 묻힌 채로 멀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이 조용한 뭔가 분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소드 에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감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정리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관계가 질질 끌거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선을 좀 명확하게 그었던 타이밍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뭔가 갑작스럽게 정리됐거나 대화를 조금 하더라도 진심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관계 흐름을 확실히 끊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두 분의 만남 흐름이 좀 꺾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소통도 적었을 수 있지만 신뢰를 쌓을 기회가 없었나? 아니면 신뢰가 쌓였는데 그게 무너졌나? 이런 것도 보여져요. 제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오라클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신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쨌든 레노먼드 카드도 뽑아봤는데 이 레노먼드는 대화가 있었을 수 있지만 서로 진심이 오가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은 했는데 깊은 감정은 좀 숨겨져 있고 여사제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가벼운 말들만 오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말이 오간 만큼 좀 더 헷갈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두 분 사이에 애매한 어떤 긴장감이나 눈치 보는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처음에 흐르고 있던 감정이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 하나가 전체적으로 두 분 사이 분위기를 바꿔놨다. 그 이후로 감정이 제대로 오고 가지 못했고 말은 오고 갔어도 진심을 좀 숨기고 조용히 멀어졌을 수 있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뭔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정리했고 그래서 그게 이 관계의 종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지금 당장은 멈춘 듯한 느낌이나 감정 차단 흐름이 좀 많이 강해 보입니다. 1번님, 상대방 분 지금 속마음 카드를 뽑았는데 그림이 안 좋아서 이건 가렸어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점점점 딥하게 봐서 상대방의 어떤 바닥에 있는 속마음까지 제가 끌어볼게요. 상대방 분은 지금 컵시동을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호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은 아직도 1번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정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소극적이라서 혼자만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컵이라는 게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리고 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로 꺼내는 게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는 두 분이 이렇게 단절되고 나서 이분이 깊은 어떤 상실감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펜타클 5거든요. 이게 상실감, 외로운 어떤 소외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동시에 좀 외롭고 허전한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관계에서 마음이 끊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버려졌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외부 상황이라던가 심리적인 이유라던가 어쨌든 자기가 소외당했다 이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제가 전체적으로 카드를 뽑으면 좋은 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잘 보이거든요. 펜타클 5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반복된다는 건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떤 내면의 상처가 남았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감정이라던가 상처라던가 이런 걸 다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힘 카드로 이어지면 뭔가 이분이 지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조금 더 약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좀 그립고 애틋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표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서 마음은 큰데 상처라던가 자존심 이게 얽혀서
표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흐름은 조금 단절되고 나서 감정이 남아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이분이 아직 1번님을 못 잊은 것 같거든요. 보고 싶고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없고 상실감 자체가 너무 커요, 이분이. 감정을 드러내면 자기가 더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감추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서 계속 1번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처음에 봤던 어떤 속마음이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분은 이 행맨이 무력감 이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정도 크고 생각도 많은데 행동 자체가 멈춘 상태예요. 그 안에서도 사실 매지션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어떤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이 매지션 카드가 원래 되게 도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아저씨도 지금 도구를 막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게 행맨과 매지션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분이 지금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혼자 여러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분 자체가 컵7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의 경우의 수를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 계속 방법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다시 좀 펜타클 5가 또 나와서 이분이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현실적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느끼고 공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보다 두 분의 어떤 단절 이런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거나 되게 상실감을 느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어떤 충격이나 외로움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단순하게 아쉽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시점에 이분이 머물러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무력감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펜타클 5가 반복된 거는 이분이 뭔가 단절이 우리 사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감정이 끊긴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멈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1번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결국에 자기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그대로인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 그렇게 보이고 특히 펜타클 5에 반복되는 게 이 감정이 좀 깊고 고정된 어떤 상실감이 있다. 이런 게 강조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속에만 남겨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더 딥한 속마음을 제가 꺼낸 게 이거거든요. 이건 정말 바닥까지 이분의 어떤 감정 상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맨 카드가 또 나왔어요. 행맨 카드가 또 나왔다는 건 이분이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멈춰있다 이렇게 보여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표현이라던가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붙들려 있다. 근데 혼자 감정을 좀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멈춰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컵시종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똑같은 카드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이분 스스로 자기 속마음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 속마음을 꺼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컵시종이 그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카드인데 속마음의 어떤 첫 번째부터 끝까지 밑바닥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이분 감정을 정말 진심으로 품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표현 자체가 서투를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구나. 그리고 보고 싶고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안에 쌓여있고 그걸 꺼낼 타이밍을 못 잡고 있겠구나 이런 게 보여져요. 이게 스타 카드로 이어지면 지금 이 스타 카드가 희망 카드예요. 그래서 감정 안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멀리서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남아있고 지금 상황 자체는 단절된 것처럼 보여도 이분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언젠가 두 분이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고
그게 감정을 좀 붙잡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여운처럼 남아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감정선은 이 심볼론 카드랑 좀 맞물리면서 이분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분이 자기를 좀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버티는 쪽,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번님에게 자기의 어떤 이런 마음의 짐이나 이런 걸 넘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 카드고 이거는 봉사자 이런 카드거든요. 전사라는 건 뭔가 감정 방어나 이런 카드예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있겠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게 되면 자기가 좀 약해질까봐 더 꾹 누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혼자 견디고 버티는 걸 선택하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행맨 카드들이 나온 거 보면 드러낼 수가 없어서 조용히 감정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 있고, 이 억제된 감정이 왜 드러나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이 봉사자 카드예요. 우리 1번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고, 이것도 자기 희생적인 카드거든요. 이 행맨이라는 게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1번님의 그 감정이 크지만 그걸 표현해서 부담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혼자 마음을 감당하고 나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서서 감정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 1번님을 배려해서 조용히 곁을 떠나는 쪽을 선택한 흐름이 보여져요. 감정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분은 지금도 1번님을 정확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깊고 선명한데 자기가 그걸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이 힘들어질까봐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간직하고 혼자 아파하는 쪽을 선택하신 것 같거든요. 반복되는 어떤 카드들이 감정의 어떤 지속성이나 고정성, 이걸 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겹치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겹친다는 건 굉장히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거나 이분 마음에 그렇게 보여지고, 이 스타 카드는 희망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고, 강아지가 돌아다녀서 발소리가 들리네요. 어쨌든 멀어졌어도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게 많이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바라는 관계 모습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펜타클 8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뭔가 서로 노력하고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바란다 이렇게 보여지고, 감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서 불안하다거나 반복되는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냥 가볍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함께 노력하고 단단하게 맞춰가면서 관계를 쌓고 싶어 한다 이런 게 보여져요. 이분은 어떤 타이밍이 다시 온다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이분이 두 분 사이에 한번 크게 바뀌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절이라던가 만남이라던가 그런 게 쉽게 만들어진 어떤 인연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둘이 만난다면 관계를 이번에 완성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바라는 건 뭔가 편하고 안정된 관계 이런 게 확실하게 보여져요. 단순하게 뭔가 썸이라던가 감정교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원한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컵9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족감 카드인데, 이분은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할 수 있는데 속마음에서 감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거든요.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서로에게 편하고 솔직한 관계가 되고 싶다. 완성도가 높은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 약간 이렇게 확신이 드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다시 관계가 뭔가 시작되더라도 서로 맞춰가고 쌓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바라기 때문에 감정만 앞세운다기보다는 서로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흐름이 다시 온다면 그걸 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 안정된 그런 관계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이제 재회 가능성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지금 완주 2가 나온 걸 보면 이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1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생각들이 많아서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 가까워져 보입니다. 지금 관계가 현재는 좀 종료된 어떤 국면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관계 자체가 종료되더라도 감정이 남아있는 게 단절이 끝이라기보다 잠깐 멈춘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팅선이라는 건 일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관계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게 진심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있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멈춰있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은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멀리서 감정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기에 소드 퀸까지 나왔다는 건 감정 대신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좀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연결돼요. 감정을 숨기고 관계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존심도 있고 이분도 자기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인과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은 스스로 좀 정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감정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단단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이 심볼론 진 카드가 나와서 저는 사실 아까 행맨 카드랑 그 심볼론의 그 봉사자 카드랑 겹친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분이 왜 자꾸 두 분 관계를 짊어지고 있다. 혼자 짊어진다. 내가 희생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적인 그런 게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받아들이기에 자기가 짊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상황적으로 이분이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는 아까 두 분 성향 뽑았을 때도 뭔가 우리 1번님이 더 현실적이고 이랬기 때문에 1번님이 단호하게 이분을 끊어냈나?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왔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요. 자기 감정을 말로 꺼내는 대신에 혼자 감당하고 떠안았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뭔가 서운하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버텨왔다 이런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감정적인 어떤 회복이나 휴식 없이는 좀 무작정 돌아오는 건 이분에게 좀 무거운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 마음 추스르기도 바쁜 시기겠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이분이 아직 감정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단절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 않을까. 혼자 어떤 짊어진 감정이 많아서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건 이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재회 가능성은 장기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일단은 감정적인 어떤 정리나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연락 가능성에 대한 카드도 뽑았는데 이게 연락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드3가 상처 카드예요. 그리고 소드10은 감정적으로 붕괴된 거거든요. 이분은 어떤 이별에서 받은 상처가 되게 깊게 남아있고 아까 상실감 카드도 계속 나온 걸 보면 단순한 어떤 오해라던가 아쉬움 이런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좀 감정적인 고통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번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쉽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소드 10하고 같이 나오면 감정이 단절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충격 이후에 감정이 눌려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붕괴라던가 극단적인 피로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이분이 느끼는 어떤 아픔의 끝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거보다는 이미 너무 아파서 더는 건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관계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이 흐름의 컵9이 뜬 걸 보면 단순히 아프다 이런 것보다는 상처랑 동시에 따뜻했던 기억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분이 기억 속에서 1번님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 같아요.
관계가 힘들고 아팠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편안했던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이분의 어떤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좀씩 아물어간다면 조심스럽게 안부라도 물어본다거나 잘 지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오라클 카드는 물고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이 깊어질 때 감정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즉흥적인 어떤 연락보다는 감정이 정말 무너진다거나 그리움이 폭발했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물고기 자리라는 게 감정이 크면 클수록 다시 돌아가는 성향을 의미하거든요. 감정적인 회귀 그런 거라서 지금 이분이 상처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커지면 좀 연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어 보여요. 지금 12주에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감정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감정이 다시 동요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감정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이분은 좀 처음엔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감정선이 여전히 살아있고 흐름 자체가 유동적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이분이 상처가 커서 연락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 연락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져요. 특히 물고기 자리라는 오라클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리움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조용하게 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 천사 오라클들을 가져왔는데 이 관계 안에서 1번님이나 상대방 분 중 한쪽이 뭔가 감정적으로 과하게 쏠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카드라는 건 뭔가 감정적인 어떤 의존이나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관계가 주는 감정에 매여버렸고 그게 부담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태도라던가 연락이라던가 그런 감정 기복에 내 기분이 좀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독립이다 이런 카드예요. 이거는 마음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중심을 세우라 이런 조언 카드고 지금 이 관계가 단순하게 어떤 썸이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뭔가 진심이 오갔던 관계였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카드예요. 상대방도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이 여전히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지 표현이 좀 서툴렀다거나 상처가 겹치면서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에요. 진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되 그걸 어떻게 회복할지는 내 감정 상태에 달려있다. 이런 카드고 이 오라클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카드에서 이 오라클만은 정말 가져갔으면 좋겠다 흐름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온 건 이 관계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신호예요. 정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상대가 마음을 추스렀다면 뭔가 조용히 다가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뭔가 조급해야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정돈해두는 게 좋겠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이 관계는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감정이 있었고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컸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기울어졌다던가 그런 게 결국은 두 분 사이에 지치게 만들었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오라클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그 중심을 우리 1번님 위주로 회복할 시간이고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의 어떤 상처나 그리고 남아있는 마음까지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번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흐름, 마음 편하게 이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상대방분 성향을 뽑아봤는데 이분은 과거 연애에서 좀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어 보여요. 이 완전 아인을 보면 경계심 카드잖아요. 그래서 다시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데 되게 조심스럽다던가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참고 견디는 편일 수 있고 감정을 쉽게 내보이진 않지만 진짜 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건 여전히 남아 계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어떤 쉽게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나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누군가와 안정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고 진심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감정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이 충분히 있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어떤 태도도 강해 보이거든요. 이 펜타클 에잇은 어떤 성실함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반을 중시하는 카드예요. 연애를 어떤 감정만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책임이라던가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관계를 쌓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진 않고 둘이 함께 노력하는 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시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감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안정감이나 시간을 확보한 뒤에야 이분이 좀 움직이시는 성향일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해서 그렇게 안정감이 있고 둘 사이가 그렇게 단단해진 후에야 뭔가 명확하게 움직인다거나 성향을 보이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자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감정 표현 자체가 서툴어도 관계를 조금 천천히 성실하게 쌓아가려는 어떤 조심스러운 성향처럼 보여져요. 2번님은 지금 태양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좀 겉으로는 밝고 당당한 이미지 유지하려고 좀 애쓰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낙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조금 밝아 보이는 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져요. 이게 겉으로는 뭔가 긍정적이지만 내면에서는 어떤 안정된 관계라던가 책임감 있는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펜타클 10에 보면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라던가 장기적인 안정감, 가족이라던가 미래까지 고려하는 그런 연애를 추구하는 타입이거든요. 죄송해요. 뒤에 강아지가 코를 골고 있어가지고 그 코 고는 소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시작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면을 조금 먼저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기대치가 높고 뭔가 책임감이 높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감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정감이나 현실감 이런 걸 추구하는 만큼 실망도 깊게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이 소드9이 떠서 불안하다거나 혼자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거라서 감정을 속으로 삭히면서 고민하시고 관계에서 생긴 상처라던가 불안 이런 걸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혼자 견뎌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스스로 좀 너무 많은 짐을 좀 짊어지려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은 계속 예민한 상태, 관계에서 확신을 못 받으면 불안해진다거나 빨리 지치고 외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밝은 외면하고는 좀 다르게 내면은 책임감이나 불안 이런 거에서 쉽게 지치고 걱정을 많이 하시겠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셔도 확신이 없는 관계에서는 속으로 많이 무너지실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감정이 있더라도 상대방 분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는 스타일인데 반면에 우리 2번님은 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사실은 되게 빠르게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의 불안이 큰 걸로 보여져요. 서로 감정 속도를 못 맞춰서 타이밍이 계속 어긋났을 수 있고 상대방 분은 감정적인 어떤 연결을 전제로 해서 현실적인 토대를 성실하게 다져가는 걸 원하는데 우리 2번님은 처음부터 관계가 안정적이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신중하게 다가오는 걸 왜 나한테 확신을 안 주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쉽게 움직이진 않는데 꾸준하게 관계를 쌓는 쪽이에요. 반면에 우리 2번님은 상대가 표현을 안 하면 내가 혼자 애를 쓰고 있나? 이런 마음에 불안하다던가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서로가 기다리기만 하다가 타이밍이 어긋난 흐름도 보여집니다. 두 분이 처음에는 뭔가 우연하다거나 계획이 없던 계기로 뭔가 빠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뭔가 한쪽이 의도하지 좀 않게 먼저 다가갔다던가 갑자기 고백을 했다던가 타이밍이 갑자기 맞아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정돈할 틈 없이 두 분 사이가 이어졌겠다. 게다가 소드 기사가 나오면서 감정보다는 어떤 상황에 휩쓸려서 빠르게 말이나 행동이 오간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라던가 행동 템포가 되게 빨랐고 감정보다는 현실 반응이 좀 우선시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군가는 되게 빠르게 들이대고 다른 한쪽은 속도에 당황을 했다거나 긴장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펜타클 킹으로 이어지면 그 속도감 뒤에 관계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던가 책임감
이런 걸 고민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에 한쪽이 뭔가 아니면 양쪽 두 분 모두 이 관계가 정말 현실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됐던 모습도 있어요. 처음엔 뭔가 텐션이 높았는데 그게 곧장 뭔가 두 분이 안정성이라던가 책임이라던가 이런 현실 잣대로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흐름이 있거든요.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상황이 먼저 전개가 됐고 그만큼 관계 속도가 빨라졌지만 어떤 분은 그 속도를 멈추고 판단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 상황 자체를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책임을 따져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이후에 거리감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보여져요. 두 분의 어떤 단절 모습을 뽑은 건데 달 카드가 먼저 뜬 걸 보면 좀 관계가 불안했다거나 불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말하지 못한 어떤 불안이나 서로를 향한 어떤 의심이라던가 감정이 불확실하다던가 이런 것이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속으로 확신을 못 느꼈다던가, 이번님은 좀 감정적인 어떤 안전함을 기대하다가 지쳤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 상대가 이런 느낌이 들고, 겉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처럼 보였겠지만 내면에 슬슬 거리감이 생겼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완즈4예요. 두 분이 뭔가 잘 맞는 척을 한다던가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착각했는데 사실 내면에 소통 자체가 부족했다던가 진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잠시 조금 평화로워 보였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실제로는 다가갈 수 없는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게 보여져요. 서로가 좀 진심으로 더 좋은 관계를 바랬고 좀 꿈이 있었는데 실제 감정 흐름하고 격차가 좀 달랐다 이런 게 느껴지고, 이 관계에서 감정적인 소망이 컸던 것 같아요. 두 분이 행복해지고 싶고 감정으로 이어지고 싶었는데 현실은 좀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서적인 환상이 좀 깨진 부분이 있고 기대했던 그림하고 좀 달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 레노먼드 카드가 산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장벽이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어떤 감정보다는 현실 앞에서 관계가 멈췄다. 이게 현실의 벽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두 분 사이의 감정과는 별개로 조금 넘기 힘든 어떤 물리적이라던가 심리적이라던가 그런 장벽이 있었을 수 있어요. 거리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적인 조건 아니면 외부 요인 이런 것 때문에 관계 유지에 직접적인 이게 영향을 끼쳤고 결국에 그 벽을 넘지 못해서 단절된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서로 감정이 있었어도 그걸 현실로 이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좋아했더라도 만나지 못했던 어떤 전형적인 그런 감정 불일치나 현실 불일치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관계에 대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소통이 안 됐다던가 현실적인 장벽이 겹치면서 두 분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가 지쳐갔던 관계가 보여집니다. 2번님 상대방분 속마음 카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스텝이냐면 점점 더 깊게 속마음을 파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감정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한번 파서 올게요. 먼저 달 카드가 떠서 이분은 이렇게 감정이 뭔가 남아있어도 그 마음이 스스로 뭔지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도 뭔가 불안하다 이런 게 있고 혼자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불투명한 어떤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뭔가 신뢰도도 없고 불신도 있고, 근데 그런 혼란 속에서 감정의 끌림이나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 이게 컵2예요. 사실 이런 어떤 불신, 혼란 이런 걸 좀 대화하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좋았던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교류하고 싶은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뜻함이 생각나고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근데 이분 자체가 지금 이렇게 불명확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단절 상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컵4로 이어지면 이분이 살짝 지금 멍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실에 살짝 집중을 못하고 있고 그 감정을 뭔가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더라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감정만 안에 담아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도 조금 지친 것처럼 내면에만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지금 상태가 멍하다 이런 게 느껴지고 감정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그런 혼란 속에서 멍하게 감정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여져요. 뭔가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한다거나 무기력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분은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자체도 혼란스럽고 지금 이 고양이 표정 좀 보세요. 되게 멍하거든요. 잘 보이시네요? 지금 이분 상태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멍하고. 근데 관계를 지금 이분이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움직이긴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감정보다도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건지 스스로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나서 마음이 여전히 이번님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펜시종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마음이 완전히 떠나지 못했고 일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자기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후회랑 미련이 남아요. 관계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후회랑 미련이 남는 게 결국에 어떤 감정적인 슬픔으로 이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식으로 후회라던가 자책이 쌓이고 있고 돌아보고 싶어도 이미 시간이 흘러서 아쉬움이 커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감정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감정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단절 이후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이번님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후회라던가 미련 이런 게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속마음에 어떤 밑바닥을 깐 거예요. 이게 그건데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되게 절제되고 차분하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직 이번님에 대한 감정이 깊게 남아있대요. 상대방 분은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게 컵2로 이어지면서 컵2가 또 나왔잖아요. 여전히 뭔가 감정이 이어지고 있고 함께했던 연결감을 떠올리면서 미련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감정이 여전히 이번님에게 닿아 있어요. 이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내면 깊숙이 생각하고 있고 아직 둘 사이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펜타클 6로 이어지면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다. 어떤 이런 내면의 갈등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 그때 내가 뭔가 부족했지만 이번엔 맞춰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볼론 카드로 확장이 되면 내면의 어떤 이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반항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스스로도 왜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어떤 감정이나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저항심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님은 자기에게 사랑이래요. 이번님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고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대요. 그런 반항감 뒤에 숨겨진 감정이 결국엔 애정인 거예요.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냉정해 보이더라도 이번님과 다시 균형을 맞춰가고 싶다. 이런 바람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바라는 관계 모습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분은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완즈 세븐이 방어하고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선을 긋고 방어하는 흐름이거든요. 이분 성향에서 아까 완전 아인이 떴기 때문에 애초에 전에 어떤 관계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이 완즈 기사를 보면 그런 방어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열정이라던가 끌림이 있다 이런 내면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방어적인데 이번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고 다가가고 싶은 충동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지는 고민 중이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끌림이 있지만 이전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예전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고 완전히 새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아예 끝나버리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리가 되든 아예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되든 둘 중 하나만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좀 상대방은 여전히 좀 감정이 남아있는데 예전처럼 감정이 휘둘린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건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힘카드 표정 보이세요? 이걸 제가 재회 가능성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을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안 드러내려고 하고 스스로 단단히 감정을 붙잡고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감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컵 기사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번님에게 다가가고 싶고 특히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 감정에 젖어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결국에 다시 뭔가 침잠되고 뭔가 표현되지 않고 내면으로 이게 심연으로 숨어드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있고 감정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숨어들고 이런 거예요. 자꾸 곱씹고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심불론이라는 건 이 감정이 단순하게 어떤 여운을 넘어서 좀 미련이나 집착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내면 안에서 어쨌든 지금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관계를 잊지 못하고 있고 단순하게 어떤 그리움을 넘어서 자기도 모르게 반복해서 이번님을 생각한다던가 그게 아예 일상이 됐다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미련이 남아있어요. 감정을 표현하진 않지만 그 감정이 좀 깊이 눌려서 내면을 지배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조용하더라도 내면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관계신 것 같아요. 겉으로 단념한 듯이 보여도 내면에 여전히 감정이 깊게 남아있고 그 감정이 표현되진 않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고 그리움이나 미련 이런 게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까 속마음 카드도 뭔가 점점 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재회 가능성도 점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락 가능성을 보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분이 뭔가 일상에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카드예요. 지금 토깽이가 되게 열심히 펜타클을 빚고 있거든요. 복잡한 감정을 좀 잠시 뒤로 미루고 현실에 집중하는 흐름이에요. 이 몰입이 좀 감정 회피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어떤 정비 과정이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충동적으로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보다는 어떤 타이밍이나 논리 이런 걸로 행동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드4를 보면 그 판단조차도 지금 당장은 멈춰 있고 일시적으로 모든 걸 보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끼가 이렇게 눈 감고 쉬고 있죠. 지쳐서 쓰러져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모든 걸 보류한 상태다. 행동이나 판단, 감정 표현 모두 멈춘 상태고 스스로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없고 지금은 잠복기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이 숫자 오라클을 보면 이게 염소 자리거든요. 정치 상태가 일정 기간 이후에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건데 연락운적으로 봤을 때 충동보다는 뭔가 계산된 연락일 것 같고 미련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조건이나 타이밍을 따지고 다가오더라도 다가오겠다. 이게 10주에서 10개월 그리고 염소 자리가 12월에서 1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에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마음이 이제 휴식을 끝냈을 때가 이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되게 길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 바뀌고 타로가 흐름이 길게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연락보다는 오랜 내적인 정리 끝에 조심스럽게 도착하는 어떤 격식 있는 연락이겠다. 지금은 완전히 다친 상태여 보이지만 마음을 끄는 게 아니라 준비라던가 정리를 좀 우선시하는 흐름이 보여져요.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격식을 갖춘 연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렇게 천사 오라클들을 가져왔는데
이 카드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나 희망 유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감정 흐름이 단절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은 부정적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감정을 좀 단단하게 잡고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유연함, 가벼운 접근 이런 거예요. 관계에 다시 다가갈 기회가 생기신다면 무게를 잡기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말 한마디나 여유 있는 행동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은 진지한 이야기보단 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게 마음이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컵2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빅해피 체인지라고 해서 흐름이 전환될 수 있다. 긍정적인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 지금은 고요하고 멈춘 것 같지만 흐름이 분명히 바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진 방식, 새로운 타이밍 속에서 뭔가 좋은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 데스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 두 분 사이가 변한 상태에서 만난다거나 아예 정리된다거나. 그래서 관계든 감정이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신다거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유있게 기다려보시면 타이밍이 도착했을 때 관계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좀 가볍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2번님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관계에서 어떤 마음의 충돌이 있었든 지금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시기처럼 보여져요. 지금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보여져도 타이밍이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번님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라던가 감정이든 편안한 흐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 상대방 분에 대한 성향부터 뽑아봤는데 이분은 데빌 카드 같아서 어떻게 보면 연애에서 감정 몰입이 되게 강한 편이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집착이나 소유욕도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조용히 끌어안고 있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관계 흐름을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조금 은근히 테스트하려고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리드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어 보여요. 그 감정을 이성적으로 좀 통제하고 겉으로는 냉정하게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되게 자기는 단호하고 이성적인 사람인 척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데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자기의 어떤 기준점이나 자존심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이런 걸 조금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상대가 다가오면 거절하진 않지만 먼저 마음을 열거나 아니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힘든 스타일처럼 보여지고 이런 어떤 이성적인 통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어떤 갈등이라던가 자기 검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겉으로는 좀 평온해 보여도 관계에 대해서 자기 방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지금은 멈춰야 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행맨 카드가 그런 건데 감정은 혼자 곱씹고 참고 있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3번님하고는 대비돼서 이 억눌린 흐름이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감정적으로 되게 강한 끌림이나 집착 이런 것도 잘 느끼시는데 그걸 철저하게 통제하고 혼자 참고 그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상대방을 좀 시험한다거나 기다리는 어떤 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되게 풍부하시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오거든요. 감정 표현 자체도 되게 서스럼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이 감정 표현이 진심이고 누구를 좋아하면 따뜻하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마음 자체가 예뻐서 상대방이 좀만 다가오면 금방 마음을 열고 애정을 주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한번 끝난 관계라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 아니면 미련이라던가 후회 이런 감정 안에서 좀 남아 계시는 편이고 심판 카드를 보면 이 관계를 단순하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뭔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 강아지 소리 계속 들리죠. 강아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점프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아직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컵 에이스로 이어지면서 이 감정이 그냥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보다는 좀 정말 다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정말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이 아직도 꽤 맑게 남아있다. 순수해 보인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성향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은 감정이 있더라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내면에 조용하게 갈등한다거나 관찰하면서 감정을 삼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3번님은 진심이 생기면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고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표현의 온도 자체가 달라서 표현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오해를 쌓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관계의 어떤 흐름을 조율하려는 태도가 있고 자기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 3번님은 감정이 생기면 좀 용서를 한다거나 회복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기회도 열어두고 싶어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상대방은 3번님이 느꼈을 때 감정 표현을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3번님 입장에서 답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마음이 좀 있더라도 리드를 하면서 좀 뒤에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감정이 커지더라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거나 쉽게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분에게 집착한다던가 이런 소유욕이나 통제욕 이게 숨겨져 있는지 아마 3번님이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3번님은 진심이면 감정을 바로 꺼내놓고 그냥 그때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으시거든요. 두 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스타카드가 떴기 때문에 되게 운명적이다. 첫인상 자체가 되게 강하게 남았던 흐름이 보여져요. 서로에게서 좀 특별함을 느꼈고 이상형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이상적인 상대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 호감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상상까지 빠르게 넘어갔던 느낌이 있고 처음부터 좀 안정적인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어떤 기반을 고려한 흐름이 보여지는 게 펜타클 10이에요. 관계 초반인데도 결혼이나 어떤 미래나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중시했다거나 그런 조건이 무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맞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밀키웨이가 뜨면서 두 분의 어떤 세계가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대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인 교감이 되게 잘 통했고 두 분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이 되게 놀랄 만큼 잘 맞았던 시점이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좀 편하다던가 눈빛만 봐도 통한다던가 그런 안정감이나 공통점 이런 게 느껴졌던 흐름이 있었고 스타카드의 어떤 이상적인 상대다 이런 감정이 실제로 진짜 통하네? 약간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까지 이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 만남이 되게 강하게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분은 처음부터 감정하고 사고방식이 되게 잘 맞았다던가 뭔가 외적인 조건이나 현실적인 기대치가 되게 빠르게 공유됐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졌던 흐름이 보여집니다. 단절 당시에 모습도 뽑아봤는데 이게 감정폭이나 체념 카드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도 떠나는 거거든요. 감정이 남아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이유나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을 돌린 흐름이에요. 미련이 남아있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크게 작용을 했고 타워 카드를 보면 두 분 사이에 뭔가 감정이 있었어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라던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붕괴인데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관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정이 쌓였던 시기든 아니면 외부의 상황이든 뭐든 간에 뭔가 확 무너지는 흐름이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반복된 흐름에 지쳐가서 계속해봐야 뭐하나 그런 무력감이 쌓였던 구조가 보여져요. 펜타클 8은 노력의 카드잖아요. 관계를 복구하려고 한다거나 이어가려고 누군가가 좀 성실하게 노력했던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거나 결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오면서 좀 지쳤다. 그리고 이 레노먼드 카드를 보면 이게 교차로 카드거든요. 결국에 두 분이 모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갈지 각자의 길을 갈지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있었고 결국에는 방향이 갈리면서 감정이 있었어도 현실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흐름이 보여져요. 타워 카드로 뭔가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 상대방과 그리고 우리 3번님과 모두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결심이 섰다 이런 게 보여지고 두 분 모두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던가 갈등이라던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때문에 관계가 급격히 무너졌던 흐름이 있거든요. 회복을 시도했지만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구조예요. 감정보다는 상황이나 판단, 이게 더 크게 작용했겠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그래서 정말 깊은 어떤 마음에 이분의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와볼게요. 상대방 분은 데빌카드가 성향에서도 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속마음에서 또 뜬 걸 보면 좀 이분 자체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되게 집착이 있고 그래요. 소유욕도 있고 강박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있어요. 단순하게 뭔가 아쉽다 이런 걸 넘어서 놓기 힘든 감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근데 그걸 드러내는 걸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데 안에서는 되게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져요. 이 컵킹으로 보면 이제 감정을 품고 있더라도 표현 자체가 조심스럽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어. 소유욕이 있어. 그래도 자기의 자존심이 더 앞서 있는 모습이에요. 내면에 어떤 깊은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표출하지 않고 가둬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으로 뭔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거예요. 이분의 좀 더 깊은 마음을 보면 이 카드들이거든요. 이분이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 방식 자체가 되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과거의 어떤 상처가 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관계에서 다치거나 실망했던 어떤 경험이 이분을 좀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또 상처받을까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게 은둔자로 이어지면 결국엔 감정을 품은 채로 혼자 숨어버리는 카드거든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이 다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면 고립 상태라서 사실은 감정 안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떤 결론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데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어떤 상처 자체가 크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할까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제 마음 깊숙한 어떤 끝자락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자체가 지금 사실 예전처럼 다시 웃고 지내던 때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뭔가 접근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감정보다는 그 당시 어떤 즐겁고 편안했던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한다. 이게 뭔가 스타카드랑 연결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감정 깊은 곳에 피어오르고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를 품고 있고 이상적일 수 있지만 언젠가 다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의 카드랑 연결이 되면 이제 이 감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할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감정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감정만으로 이 관계를 이끌 수는 없다. 어떤 현실적인 인식도 있고 이 관계가 그리고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겠다. 이런 카드예요. 이 심볼론 카드들도 이게 운명의 여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흐름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마 타오 카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갈등이나 되게 그게 급변하듯이 크게 다가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광대 카드인데 겉으로 뭔가 표정도 괜찮고 여전히 웃고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이 많이 무너져 있고 감정적으로 텅 비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웃는 얼굴 뒤에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기고 계속 가지고 있다. 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어떤 그리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진심이 다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워 보여요. 상대방분이 바라고 있는 어떤 관계 모습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는데 소드 3가 나와서 이분은 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대요. 감정적으로 되게 아팠던 부분이 있고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커 보여요. 이게 완전 시종하고 연결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남아있는 카드거든요.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작은 희망이 남아있고 예전처럼 무겁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절제 카드를 보면 좀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상대방 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감정이 터져서 뭔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조율하고 싶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경계심이나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래도 언젠가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희망이 좀 남아있어 보여요. 재해 가능성에 대한 카드도 뽑아봤는데 상대방 분은 사실 컵기사도 그렇고 뭔가 컵킨도 그렇고 아까부터 두 분 사이에는 컵 카드가 많이 나와서 감정이 되게 풍부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상대방 마음속에 아직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되게 어지간히 좋아하는 카드예요.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따뜻했던 기억 이런 게 있고 컵기사를 통해서 그 감정을 좀 전달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망설임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속으로 한번 다가가고 싶다는 감정을 품은 적이 있는데 감정선 자체가 섬세하고 애틋한 쪽으로 남아서 재회를 희망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근데 펜타클 9을 보면 지금 혼자서 버티는 게 낫다 이런 현실적 판단이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이 관계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혼자서도 괜찮은 척 한다거나 평온한 척 한다던가 그렇게 자존심이나 상황상 바로 움직이지 않는 두 분 모두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심볼론 카드가 슬픔이란 카드예요. 감정이 크지만 뭔가 행동은 어렵다 이런 내면의 딜레마로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상대방을 탓하는 것보다 자책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도 슬프고 그립다 이런 흐름이 있고 특히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내가 놓쳤나 이런 자기 자책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흐름이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두 분 사이에 감정이 넘쳐도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는 어떤 구조가 강해 보입니다. 두 분의 연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뽑은 건데 두 분은 뭔가 상대방 분은 한때 이 관계에서 느꼈던 따뜻함이나 안정감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좋았다 이런 아련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바탕이 돼서 조용히 다시 다가가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소드 6는 그런 감정만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상황이라던가 감정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강하고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나 이게 거리두기 카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여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절제 카드로 보면 어떤 충동적인 연락보다는 정해진 타이밍, 이걸 기다리는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연락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어떤 타이밍이나 상황을 신중하게 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충동이 아니라 분위기나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숫자 오라클은 약간 모든 건 천천히 진행 중이다. 약간 이런 카드거든요. 당장의 연락보다는 속도를 천천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두 분이 그래도 빠르게 불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용히 고민하고 조율 중인 상태고 8일에서 8주 사이에 아니면 8이라는 숫자랑 연관된 시점에 소식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천천히 다가올 수 있는 연락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소드 6가 거리두기도 있지만 사실 이동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숫자에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어떤 확언에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거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관계 안에서 뭔가 상처받고 자신을 탓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인정해줘야 할 때다. 이런 카드예요. 감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우선이다. 이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보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 관계를 바라볼지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3번님 직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 좀 끊고 싶은 마음이나 뭔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이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었다면 이 판단을 좀 직관에 맡겨도 되겠다.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조용한 어떤 신호들에 스스로 느끼고 알아차릴 타이밍이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관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감정보다 자존감이다. 이런 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괜찮을 마음일 때 그때 움직여야 되지 조급하게 뭔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 여기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관계 속에서 감정이 남아있는 만큼 고민도 크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보다 중요한 건 결국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감정을 다듬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시길 응원을 할게요. 앞으로 원하는 흐름으로 마음이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3번님 리딩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님 상대방 분은 약간 주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력 어필을 하는데 능통하시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 관계를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세요. 상대방 분은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움직여야 좀 편한 스타일이에요. 펜타클 킹이 떠서 뭔가 단순한 감정보다는 내가 정한 안정감 그런 것 속에서 연애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러나거든요.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적어 보여도 속으로 책임감이나 어떤 깊은 정서 자체는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에서도 진중함을 중시하고 완전 투와 연결되면 이게 늘 감정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까지 고려하고 판단하는데 스스로 상황을 좀 관망하고 분석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반응 속도 자체는 좀 느릴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내가 정해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있더라도 사실 근데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닌 게 미래를 보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를 내 속도, 내가 결정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님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생기면 좀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타입 같아요. 확신이 있어야 뭔가 감정이 피어나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쉽게 식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뭔가 완즈기사랑 연결이 되면 사랑에 빠지는 속도 자체도 빠르고 행동도 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감정의 속도가 빠르고 감정 교류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에너지를 더 얻는 스타일이실 수 있거든요. 관계의 흐름이 느려지면 좀 불안해진다던가 그럴 수 있고 이게 컵 에이스와 연결되면 이 사랑이 진심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더 뜨겁게 몰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랑을 느끼시면 마음을 온전히 쏟고 우리만의 감정선이 있잖아요. 약간 이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표현 자체도 되게 많고 깊이도 있어요. 그리고 빠른 어떤 열정이나 진심이 만난 구조라서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좀 지치고 우리 5번님이 외로워지는 그런 구조일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정을 아낌없이 주고 근데 그렇게 내가 확신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상대방 분이 감정이 있더라도 표현보다는 어떤 관찰이나 판단, 미래를 지켜보고 약간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있어요. 스스로 납득을 해야 감정을 드러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 자체는 느리고 신중한 면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5번님은 확신이 생기면 바로 애정을 표현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표현이나 타이밍 아니면 감정의 크기 이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왜 나한테 감정 표현이 없지? 약간 이러면서 불안이 쌓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어떤 신뢰, 기준 이런 걸 중시하시고 안정된 그런 기반에서 연결을 원하세요. 반면에 5번님은 사랑의 어떤 설렘이나 감정 교류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스타일이라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데 왜 감정이 나한테 딱 와닿지가 않지? 이런 허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어떤 결정이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야 움직이세요. 근데 5번님은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가 좀 주저한다거나 반응이 없으면 그 자체로도 상처를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좀 행동 시점이 어긋나고 그러면 자주 감정이 좀 비껴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보여집니다. 두 분의 첫 만남 관계 모습 카드를 뽑은 건데 행맨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 분은 처음부터 감정을 좀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제약이라던가 두 분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상태처럼 보여져요. 마음이 있었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 있고 아무래도 완즈 에이스가 우리 5번님 성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간 게 5번님이 아닐까 먼저 마음을 열고 강하게 다가갔던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5번님은 처음부터 강한 끌림을 느꼈고 뭔가 감정이 생기고 그러자 곧바로 표현한다거나 빠르게 연결되길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고 이게 펜타클 킹과 연결되면 펜타클 킹이 사실 이 상대방 분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런 빠른 감정 속에서도 상대방은 끝까지 뭔가 안정적으로 신중함으로 지켜갔던 모습도 있고 상대방 분은 처음부터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관찰하고 자기에게 맞는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페이스, 자기 속도, 그리고 자기 감정.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이 만남을 좀 쉽게 여기지 않았고 좀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했겠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번님이 먼저 뜨겁게 다가갔고 상대방은 그걸 관찰하고 신중히 반응했던 흐름이 보여져요. 서로 감정이 있었더라도 속도나 표현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들었는데 너무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시면 다른 번호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단절됐을 때 카드도 뽑은 건데 이 컵 세븐이라는 게 뭔가 환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아니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아니면 양쪽 모두 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현실보다는 어떤 마음속에 이상적인 거나 판타지적으로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현실보다 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소드 10하고 연결되면 그런 이상이 좀 무너지고 나서 극심하게 실망을 했다던가 단절을 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렸고 그 흐름이 감정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여왕제 카드랑 연결이 되면 상대나 5번님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감정을 다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쪽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주고 헌신을 했는데 상대에서는 좀 그만큼의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고 관계 내에서 균형이 무너졌던 그런 구조가 보여집니다. 이 레노먼드 카드는 달 카드라서 감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상처나 어떤 혼란 그런 게 뒤섞여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기대가 어긋나면서 무너졌고 한쪽은 끝까지 주기만 했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어도 그만큼 상처가 엄청 두 분 사이에 컸겠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 이제 속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 정말 그 단전에 있는 속마음까지 다 끄집어 볼게요. 상대방 분은 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 재회하고 싶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도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전차 떴고 완제이 떴고 소드 기사 떴고 사실 말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심판 카드 떴고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분의 어떤 속마음 자체가 뭔가 겉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도 멀쩡한 척 하는데 사실 경계심이 살짝 들어와 있다. 방어심이 있고 자기도 조금 자존심이 다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차랑 연결이 되면 그리고 얘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사람 기준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자존감이 높아서 그게 다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차 카드 보면 되게 자존심이 다친 상태에서도 자기가 원하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떤 충동이나 추진력이 있는 카드예요. 본인 컨트롤 아래에서 뭔가 재회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5번님을 좀 되게 값진 존재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5번님을 이상형처럼 보면서 이상화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다시 가져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처받았더라도 내가 이 관계에서
다시 5번님을 쥐고 싶다거나 5번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이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게 잠깐 멀어진 거고 결국에 다시 돌아오고 돌아 만날 거다. 이런 식의 운명신념이 좀 작동하는 중이다. 누가 그랬다기보다는 본인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제외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 없다던가 뭔가 다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던가 그런 믿음이 점점 본인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근데 이 데빌 카드가 나오면서 이 운명에 대한 부분이 좀 강박처럼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거든요. 이게 집착이나 어떤 통제 욕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5번님한테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그리운 정도가 아니라 놓치면 안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강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본인도 집착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근데 특이한 건 이 집착이 꼭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다시 이 판을 주도해야 된다. 약간 이런 통제욕이 있거든요. 감정보다는 내가 5번님을 다시 끌어와야 돼. 이런 주도 욕구가 강하게 깔려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조급해하는 건 사실 이분이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무심하게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페이스 유지하는 척 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정말 미치겠는 상태겠다. 특히 요즘처럼 5번님 쪽에 어떤 반응이 전혀 없다거나 언제 연락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이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먼저 연락해? 아니면 티라도 좀 내볼까? 이런 강한 충동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완전 A 자체가 속도나 방향이 동시에 있는 카드라서 마음만 앞서고 행동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행동 직전까지 와 있는 카드예요. 특히 이게 데빌까지 붙어 있다는 건 연락이 온다면 되게 충동적으로 툭 하고 올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이제 완전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분의 단정까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분은 조금 머릿속에 지금 말도 안 되게 되게 복잡하실 수 있어요. 연락을 뭔가 해볼까? 지금 타이밍 괜찮나? 약간 이런 식으로 번개처럼 머리가 튀고 근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폭발하는 거고 이분이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차분해지기는커녕 말이라도 뭔가 뱉고 싶고 뭔가 움직이고 싶은데 사고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폭주하는 상태다. 감정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그 시나리오가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지션 카드가 또 나와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 자기가 뭔가 내가 시작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다시 말을 걸고 연락하고 관계를 리셋하든 말든 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앞서서 뭔가 데빌 카드에서 말했던 어떤 통제 욕구가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계획으로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작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된다거나 내가 움직이면 돼. 약간 이렇게 되게 자기 확신이 있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전에 리딩 드렸던 그런 번호분들하고 너무 느낌이 달라서 이분 되게 특이하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뭔가 매지션이 어떤 상상, 꿈 이런 거면 이 소드 에이스는 진짜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떤 상상선에서 있었겠지만 지금은 실천 단계. 근데 이 행동 방식이 좀 눈치 보고 조심스럽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던지고 보는 시기라서 좀 예고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져요. 이 심볼론 카드는 사실 여왕제 카드랑 비슷한데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종교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5번님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과거의 기억이 미화돼 있고 근데 한참 미화되어 있다. 실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상상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5번님이 자기를 되게 이해해줬다거나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이 조금 섞여 있다. 이런 게 보여져요. 현실 검증이 없이 그냥 자기 감정만 믿고 돌진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이게 양자도약이란 카드인데 이분은 조금씩 다시 맞춰나가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확 뒤집어보자. 새롭게 판을 깔아보자. 이런 급진적인 시도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새롭게 갈아엎고 다시 설계하고 싶다. 이런 감정선 자체가 좀 과하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이거는 감정보다는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짜고 싶다 이런 욕구거든요. 5번님, 이분 되게 잘생기셨나요? 저는 카드 뽑는데 계속 되게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이 있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근데 매지션 카드가 또 두 개나 떠서 상대방분이 바라는 관계 모습에 대한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5번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 이런 건 있어요.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내가 너무했나? 아니면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약간 이런 뒤늦은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오는 감정선이거든요. 불안한 감정선이고, 이게 지금 이분이 진짜 바라는 건 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거예요. 날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 분은 갈등보다는 어떤 감정을 좀 포용받길 원해요. 이해받길 원하고, 뉘앙스 자체가 내가 잘못했더라도 나를 이해해줄 수 없을까? 이런 감정이거든요. 이 완제 4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속마음이나 과거의 이분 성향을 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제 4를 보면 결국에 그 어떤 따뜻한 기반 위에 두 분 사이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 다시 안정된 커플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둘이 함께 맞춰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내가 돌아가도 받아주는 5번님 약간 이렇게 기대가 있거든요. 이쯤 되면 살짝 좀 귀여우신데 되게 현실적이다 이런 거보다 되게 감정 중심으로 환상에 gat혀 있다. 본인 입장으로 유리하게 짜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분이 컵7을 보면 좀 지금 관계에서 재회 가능성을 뽑은 건데 현실적인 판단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란이나 어떤 환상 이런 거라서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 5번님 외에 다른 가능성도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뭐가 진짠지 정리가 잘 안 되시고 동시에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비현실적인 희망을 좀 품고 계시거든요. 이 소드퀸이라는 건 그런 모호한 환상을 냉정하게 자르는 어떤 자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고, 차갑게 군다기보다는 좀 스스로 감정을 자르려는 어떤 방어적인 태도거든요. 다시 연락해도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자의식이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마지막에 매지션 카드가 나오면서 또 나왔는데 결국에 내가 시작을 해도 내가 할 거고 이 판을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더라도 서로 맞춰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리드해서 다시 엮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5번님을 받아준다 이런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보살핌이란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정말 재밌는 건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면서 상황이 불리하면 나 정말 힘들었어 약간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 모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처 입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고 그나마 유하게 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인데, 그래서 5번님에게 다가오게끔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연락 가능성을 뽑아왔어요. 이 완제 자체가 속도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연락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미 3번쯤은 보냈다가 지웠을 수도 있고 충동이 올라와 있고 행동만 남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매지션 카드가 또 나왔는데 이분은 연락을 하더라도 무작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해야 내가 유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꺼내야지 반응이 좋을지 이런 걸 철저히 좀 계산하시겠다.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을 좀 재다가 놓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소드키는 뭔가 마음은 연락하고 싶은데 막판에 가면 아니야 내가 먼저 하는 건 자존심 상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못하고 말만 돌릴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소드킨이 반복된다는 건 지금 기싸움 자체에 좀 강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숫자 오라클은 쌍둥이 자리인데 생각이 바뀌기 쉬운 시기다, 갑자기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충동이나 어떤 계산이 공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연락이 툭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카드입니다. 연락이 온다면 아니면 이분이 감정적으로 충동이 일어난다면 5월에서 6월, 짧으면 3주에서 길면 3달까지 가는 흐름이 보여져요. 관계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분은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라던가 감정 폭발 이런 게 단순히 둘만의 문제라기보다 과거의 어떤 상처라던가 가족 관계에서 온 감정 패턴이 투영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감정 표현의 어떤 방식이나 갈등 대처가 좀 미숙한 편이고, 그건 근본적으로 좀 용서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단순히 어떤 감정 소모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맞았다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놓기 어렵고 지금도 여운이 짙게 남아있겠다. 그리고 이 로맨스 카드는 상대방 마음속에 여전히 로맨틱한 감정이 다시 남아있고 다시 손잡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좀 미숙하고 자기 멋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5번님 오늘 리딩 여기까지 마치고 5번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닌 회복이 시작되는 관계로 바뀌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5번님 감사합니다.